1994년 8월 WWF의 썸머슬램이 23,000명의 많은 관중을 동원한 가운데 WCW에서는 9월 18일 버지니아 로아노크에서 PPV 폴브로를 개최했다. WCW는 두 달 전인 7월 17일 개시의 더 비치에서 헐크 호건과 릭 플레어의 세기의 일전으로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14,000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이날 WCW가 기록한 14,000명이라는 숫자는 WCW가 PPV를 개최하기 시작한 1987년 스타케이드 87일에 자체 흥행 최고 기록이었으며 평균 관중 수의 2배였다. PPV 계약 세대는 압도적인 23만 세대를 기록했으며 호건 관련 상품의 현장 판매 매출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독보적이었다. 호건의 WCW 등장은 다시 한번 그의 파괴력을 입증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두 달 뒤 9월에 개최된 PPV 폴브롤은 빅보스맨으로 익숙한 가디언 엔젤, 베이더, 스팅의 WCW 월드 챔피언십 매치, 더스틴 로즈 부자, 레스티 보이즈, 테리 펑크, 안 앤더슨 등이 출전한 워게임즈를 메인에 내세우며 흥행 기록은 다시 반토막이 나버렸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10월 23일 WCW는 마이애미 디트로이트에서 헐크 호건을 전면에 내세운 할로윈 해벅을 개최해 흥행에 성공한다. 헐크 호건이 WCW에 등장한 1994년 7월을 기점으로 WCW의 평균 관객 수, PPV 계약 세대 수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증가했다. 할로윈 해벅에서 미스터 T와 등장한 헐크 호건은 라이벌 릭 플레어와 서로 간의 은퇴를 건 커리어 대 커리어 스틸 게이지 매치를 치러 승리한다. 당시 릭 플레어는 재계약 문제와 더불어 헐크 호건의 장기 집권과 원톱스타 노선을 위해 뒤로 물러나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방송국과의 정치적인 싸움까지 겹치면서 고민하던 릭 플레어는 이날 시합 입장 바로 직전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5번째 경기에서 스티브 오스틴은 짐 더간에게 패배. 이후 하우스쇼 위주로 활약하며 사실상 WCW 활동은 마무리되어 간다. WCW가 하우스쇼를 줄이고 PPV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비해 WWF는 예년처럼 8월 썸머슬램에 이어 11월에 서바이버 시리즈를 개최했다. 이 서바이버 시리즈 94는 많은 비평가들이 꼽는 최악의 서바이버 시리즈이며 전통적으로 썸머슬램에 비해 서바이버 시리즈 흥행 성적이 낮긴 했었지만 입장 관객 10,000명, 그중 유 관객 8,000명으로 썸머슬램의 23,000명, 유료 입장 20,000명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다. 이날 PPV 중계석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낸 고릴라 문수는 이번이 그의 22번째 PPV 중계였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의 마지막 PPV 중계였다. 그의 닉네임 고릴라처럼 거대했던 몸은 차츰 왜소해져갔고 이날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는 메인 중계팀에서 물러난 뒤 라디오 중계, 레슬링 챌린지 중계를 전담. 빈스가 스케줄 문제로 빠지게 되면 대타로 먼데이 나잇 러 중계를 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스토리라인상의 WWF 회장에도 올랐다. 요즘으로 치면 제너럴 매니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오랜만에
서바이버 시리즈 중계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마초맨의 WCW 이적 때문이었다. 마초맨은 당시 빈스와 함께 러의 중계를 맡고 있었고, 메인 악역 해설인 제리 롤러가 시합이 있는 날이면 반드시 마초맨이 중계석에 앉았다. 이날 서바이버 시리즈에선 제리 롤러의 시합이 있었고, 서바이버 시리즈 직전 마초맨이 WCW로 이적하면서 급히 고릴라 몬순이 베타로 등장한 것이다. 서바이버 시리즈 3일 뒤인 11월 26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 흥행에 마초맨이 스페셜 레퍼리로 참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아 마초맨의 WCW 이적을 빈스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바이버 시리즈 94에는 브렛 하트와 밥 백런드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 언더테이커 대 요코즈나, 서바이버 제거 매치 3경기, 총 5경기가 편성되었다. 제1경기에서는 1,2,3 키드, 브리티시 불독, 파투, 시오네, 레이저 라몬데, 디젤, 제프 제럿, 레이드 하트, 오웬 하트, 숀 마이클스 제거 매치가 열렸다. 디젤이 압도적인 파워를 앞세워 훗날의 리키시인 파투, 1,2,3 키드, 바바리안으로 익숙한 시오네를 잭 나이프 버밤으로 제거, 브리티시 불독이 장애난투를 벌이다가 카운트 아웃으로 제거되면서 선역팀 배드가이즈에는 레이저 라몬만이 남은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줄곧 장외에 대기하던 숀 마이클스가 태그를 요청하여 링에 들어온 뒤 여유만만하게 날린 슈퍼킥, 그만 같은 팀인 디젤에게 명중했다. 선머슬램에서도 숀의 슈퍼킥 오폭에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잃었던 디젤이 흥분하여 숀 마이클스를 조작하면서 두 선수가 장외패로 제거되고, 이들을 말리려던 제프 제럿, 짐 레이드하드, 오웬 하트도 장외패로 제거, 결국 레이저 라몬은 혼자 링에 남아 어부지리로 최종 생존에 성공했다. 숀 마이클스가 경기 내내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은 그가 손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악재를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숀 마이클스가 막판에 모든 것을 망쳤다는 전개로 매우 훌륭히 극복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디젤과 숀의 불화가 극에 다르면서 디젤은 선역으로의 전환을 암시, 이는 곧 디젤의 WWF 월드 챔피언 등극으로의 길이 열렸음을 뜻했다. 디젤이 WWF 월드 챔피언 등극을 위한 일부 전진을 한 것에 비해 WWF 월드 챔피언 브렛 하트에게는 이변이 일어났다. 제3경기에 출전한 브렛 하트가 밥 백런드에게 패배하면서 WWF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게 된 것이다. 브렛과 백런드의 타이틀 매치에는 서브미션에 의한 기권 또는 세컨드가 수건을 던지는 시합보기 의사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룰이 적용되었다. 물론 이 규칙은 브렛과 백런드의 관절기 싸움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브렛과 동생 오웬 형제 대립의 응용편으로 가미된 조미료였다. 승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세컨드엔 브렛 하트에게는 브리티시 불독, 도전자 백런드에게는 오웬 하트가 각각 세컨드에 서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브미션 공방, 세컨드의 항복 선언이라는 설정은 미국 관객들에게는 그다지 먹히지 않았다. 브렛은 샤프시터, 백런드는 치킨인 크로스페이스라는 관절기를 각자의 피니시 무브로 애용하고 있었지만 시합의 결착을 관절기만으로
한정한 규칙은 그 하이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시합 중에 모든 프로세스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는 결함이 있었다. 게다가 오웬이 가족도 뭣도 아닌 백런들을 위해 수건을 던질 것이라 생각한 관객 역시 없었을 것이다. 브렛은 파일드라이버, 불독, 레그슬립, 백브레이커 같은 큰 기술의 레파토리를 모두 사용 후 샤프슈터를 시도. 그러나 오웬이 난입하여 백런들을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불독은 장을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기절했고, 이를 지켜보던 브렛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백런드가 치킨 윙 크로스페이스를 걸었다. 백런드가 치킨 윙 크로스페이스로 브렛의 얼굴을 강력하게 조이는 가운데 브렛은 무려 9분이나 이를 버텨냈다. 오웬이 눈물로 어머니 헬렌을 설득하여 반강제로 수건을 던지게 하면서 오웬의 작전이 성공, 모두의 예상을 깬 브렛의 패배로 끝이 났다. 35분 11초간의 긴 경기 끝에 세컨드의 항복에 의한 시합 종료와 챔피언 변동. 이 장면은 11년 전 백런드가 챔피언 벨트를 잃게 된 장면의 오마주였다. 백런드는 브루노 산마티노를 대신할 회사의 얼굴로 발탁되어 1978년부터 통산 5년 10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챔피언 벨트를 보유하다가 1983년 12월 26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챔피언 백런드는 아이언시크의 카멜 클러치에 반실신 상태가 되었고, 세컨드가 수건을 던지며 패배했었다. 당시 백런드의 패배, 아이언시크를 꺾은 헐크 호건의 챔피언 등극은 빈스 시니어로부터 빈스 맥맨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하기도 했다. 아이언시크와 백런드의 리턴 매치. 뉴 챔피언 호건과 백런드의 타이틀 매치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백런드는 수개월 뒤 WWF를 탈단했다. 백런드는 빈스로부터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악역 변신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빈스와의 갈등이 WWF 탈단의 이유라고 밝혔다. 자유신분이 된 백런드는 그 후 일본에서 활약을 시작하지만 일본에서의 그의 역할과 한계는 명확했다. 부록을 넘긴 백런드는 빈스의 WWF와 재계약을 체결. 다크 그레이 수트의 나이넥타이, 짧은 헤어로 올드 제너레이션 보수 공화 단계 악역으로 변신했다. 빈스는 베테랑 백런드를 브렛의 허리에 감겨있는 벨트를 빼앗을 자객으로 기용하려 했고,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논의에는 당사자인 브렛 하트 역시 참여했는데, 브렛은 이 계획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백런드가 보수 정치인 캐릭터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브렛은 이 대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브렛은 젊은 레슬러가 나이와 같은 차별적인 이유로 상대를 가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말도 남겼다. 빈스가 뉴제너레이션의 시작을 알린 브렛 하트의 대립 상대로서 밥 백런드를 전격 캐스팅한 곳에는 또 하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브렛을 뉴제너레이션의 선역 포지션, 밥 백런드를 악역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배치함으로써 그 중간 세대였던 헐크 호건을 시대 통째로 지우려 한 것이다. 어쨌든 34살에 챔피언 벨트를 잃었던 백런드는 45살에 다시 챔피언에 등극. 이 기록은 후에 1999년 빈스가 54세에 챔피언에 오르면서 깨졌다. 백런드는 1978년 선역으로 1994년 악역으로 WWF 월드 챔피언에 오르면서 선역과 악역으로 각각 월드 챔피언에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다. 브렛은
1994년 레슬매니아 10에서 요코즈나를 꺾고 힘겹게 다시 되찾은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8개월 만에 잃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브렛이 희망하던 장기 집권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다. 브렛 하트는 이 경기 이후 각본상의 부상 연기를 위해 1995년 1월 9일까지 6주간의 휴식에 들어갔고, 이는 브렛이 처음 갖는 장기 휴식이었다. 한편 밥 백런드가 WWF 월드 챔피언에 오르면서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둘러싼 장편 드라마의 새로운 챕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전개를 맞이했다.